태어나서 어떤 일을 최소한 20년, 길면 40년 이상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면 그리고 순전히 어떤 생활인, 생계형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사실은 고통스러운 맞아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시면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모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위에서 계속 시키는 대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요. 일단은 컨설턴트 출신이고요. 연차로 따지면 17년 차 정도 됐고요.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먹었습니다. 커리어 코칭도 하고 비즈니스 코칭도 하고 그래서 좀 스펙트럼이 좀 넓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 사원 대리급부터 대표까지 전부 다 코칭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7번 퇴사했거든요. 네. 경력이 그렇게 기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회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회사를 만든 적도 있고 남의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상담을 했던 사람들만 그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라 해요. 혹시라도 내가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왜 그걸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냐면 보통 사직서를 내지는 않아요. 형식상. 보통 상관한테 회사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인한테 습관처럼 헤어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헤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말하는 사람 치고 그만두는 사람, 금방 그만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만두는 줄 아세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그냥 저 그만둘래요. 이러고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 그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그게 나한테 옳은 선택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한 거고 거기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이곳에서의 성장이 다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회사를 오래 다니면 성장합니다. 내 연봉도 성장하고 회사에서 쌓는 여러 가지 업무 경험들로 인해서 내 실력도 성장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모든 성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한합니다. 근데 이곳에서의 성장이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더 이상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갈 곳을 정하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나서 갈 곳을 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되는데 그만두면 안 되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후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성장이, 내 지금까지의 성장이 지금 이 상태가 끝인지, 한계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남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다른 회사로. 그렇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회사로 가야 됩니다. 참고로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사에서 하는 일은 더 어렵고 난해해집니다. 쉬운 일 하면서 연봉이 오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핫한 키워드가 된 이유에는요,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되게 멋져 보이는 일처럼 포장했거든요. 퇴사하고 무슨 세계일주를 간다든지, 네? 퇴사하고 뭔가 자기 일을 찾겠다라고 블로그를 시작한다든지 유튜브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퇴사 생활과 관련돼서 퇴사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해서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무슨 파리를 하는 거죠. 네. 일단 그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네. 참고로 그 사람들도 다 가슴속에 하나씩 사직서 품고 다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걸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그 못하는 거지만 기왕이면 꺼낼 때는 정말 꺼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그 꺼내고 싶은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회사에 갈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찾고 그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하고 좀 더 안전하게 회사를 옮기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물경력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나 이런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했어.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기간이 짧으면 네, 의미가 없고요. 내밀어봤자. 그랬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 무슨 일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한다. 평소에 정리된 내 생각이 없다. 그게 물경력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질문을 받는 때는 대부분 내가 다른 회사에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때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이력서에 있잖아요. 또는 그걸 굳이 여기 와서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인터뷰가 끝난 적도 있고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했던 일인데도 정말요?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단순히 긴장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생각이 없는. 아무리 긴장했어도 자기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했던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던지 아니면 그게 뻥이든지. 적어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했던 일이면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비즈니스 원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비즈니스니까 내가 했던 일이 내가 참여한 회사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 일이 왜 필요했는지 당연히 내가 속한 회사의 고객을 위해서 했던 일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어떤 고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는 콕콕 집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코칭할 때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릅니다. 그게 뭐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난생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사회초년생뿐만이 아니에요. 10년 차 이상의 차부장급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직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안 하면서 평상시에는 지내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내가 상대하는 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이고 그 직원들, 동료들하고 힘을 합쳐서 회사의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상대해야 될 고객 또는 고객사를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던 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얘기하면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걸 쫓지 마세요. 그리고 재밌는 걸 쫓으세요. 그리고 재밌는 일은 없어요. 일을 하는 내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재밌어 하는지를 나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야겠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야 내가 어디서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찾고 그걸 내 전문성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알바를 통해서라도 그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직무에 상관없이요. 직능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모두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즘 한참 오징어 게임 2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하죠. 네. 그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2를 만든 이유를 BBC에서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혹시 보셨나요? 인터뷰? 아니요, 안 봤습니다. 네.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나 시장,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서 들어가셔야 된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시면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모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위에서 계속 시키는 대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뭐였냐면 대기업에서 15년,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뭐에 비해서? 경력에 비해서. 좋은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경력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근데 그 경력을 갖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경력은 거기서만 써먹을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경력이지 기술이 아니거든요. 자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물경력은 그 사람들이 물경력이에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데 가서 써먹을 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다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다들 그래서 치킨집, 편의점, 네, 호프집, 삼겹살집,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잘 모르는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떤 시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는 최소한 정해야 되고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움직이고 운영되고 있고 누가 제일 잘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그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결국 그게 비즈니스니까요. 뭐 이제서 관심 갖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나이대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한 20년 이상은 될 거니까요. 근데 가는데 순서는 없습니다. 그쵸. 이직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저한테 갖고 오시는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관련된 문제예요. 이곳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갈게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곳이 싫은 이유에 대부분이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맞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괜찮냐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좋지만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랑 안 맞아. 너무 별로야. 이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없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다른 곳에 가서 펼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지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최소한 20년, 길면 40년 이상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면 그리고 순전히 어떤 생활인, 생계형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사실은 고통스러운 맞아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의미, 그 부분에 대해서 되새기고 그걸 바탕으로 그럼 그 일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걸 바탕으로 저는 회사를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 대기업이 아닌 거예요. 대기업에 가면 돈을 많이 주지만 많이 주는 만큼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겠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네. 그 정도 의지면 저는 창업하라고 이야기합니다.